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할 텐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인지, 혹시 탕감되지 않는 빚도 있는 것인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제도가 무엇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탕감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는 채무의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께 주어지는 법률적 지원과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막막한 채무 문제 앞에서 혼란스러우셨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나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나이에 맞춰 더 유익하고 공감 가는 맞춤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소중한 제도이지만 그 목적이 모든 종류의 채무를 무조건 면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 성격의 채무들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탕감받기 어렵거나 아예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에 대한 채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과금이라고 부르는 밀린 국세, 지방세, 그리고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채무들은 탈세나 법규 위반에 대한 징수 성격이 강하며 국가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재원 마련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이러한 국가 채무는 별도로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징벌적 성격의 채무입니다. 손해배상금과 같이 채무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징벌적인 성격을 띠는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등은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면책을 방지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별재권이 설정된 채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차량 할부금 등 담보가 설정된 채무를 별재권이 설정된 채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담보권은 채무와 별개로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적인 권리를 주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받더라도 해당 담보물에 대한 권리는 채권자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해당 담보물을 지키고 싶다면 별도로 채권자와 협의하여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넷째, 법원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의 행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혹은 채무가 과도한 낭비나 도박, 사행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면책이 어렵습니다. 또한 상업장부의 부실 기재나 은닉, 손괴 행위, 법원의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행위, 사기 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도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면책 신청 전에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일정 기간 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다면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파산 면책 후 7년,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개인 간의 사채 등 법적으로 채무로 간주되지 않거나 증빙이 어려운 채무는 탕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채무의 발생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개인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탕감이 어려운 채무 종류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일반인보다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첫째, 무료 법률 지원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에서는 일정 소득 기준,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에 필요한 법률 비용을 지원하거나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을 통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러한 무료 법률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둘째, 신속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법원에서 인정하는 취약계층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신속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산 및 면책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할 수 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빠르게 면책 결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매우 유용한 혜택입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기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지만 동시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채무 발생 원인, 현재 재산 상태, 소득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섣불리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 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충분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둘째,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이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자신의 상황을 밝히고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는 것이 재기를 위한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성실성을 중요하게 판단하며 재산 은닉이나 허위 신고 등의 부정행위가 발각될 경우 면책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없애는 것을 넘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탕감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는 채무의 종류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무료 법률 지원 및 신속면책 제도와 같은 특별한 혜택들, 그리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 대한 채무, 징벌적 성격의 채무, 별재권이 설정된 채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이 어려운 사채 등은 탕감이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이 모든 정보는 빚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재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찾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 법률 지원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고 더 나은 복지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